안녕하십니까. 청년취업 플러스 아카데미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담당하고 있는 차은정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간고사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중간고사 내용들 팀 관련된 친구들 이렇게 정리해서 카페에 올리게 되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죠? 그거는 다 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앞선 강의에서 중간고사에 이런 내용들을 조사하셔야 됩니다 라고 제시하는 부분들 잘 수강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내용은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부분, 조금 내용들을 충분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알아야 될 내용들은 지난 시간에 이미 다 소개를 다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들을 때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타 작업들을 조금 많이 하시고 있는 중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미리 조금 하시면서 이 내용들을 좀 더 보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제목에 적혀 있는 것처럼 수업 분석 가이드라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수업 분석 많이 들어보셨지만 제대로 하셨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우선 여기 화면에 보시게 되면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관련된 내용에서 기업 포지셔닝 파트 2에 기업의 포지셔닝이라 나와 있는 부분에 목표 기업에 대한 수업 분석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좀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까지 1등 팀은 다 수업 분석을 하셨다는 거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파트 3번에도요. 여기 보시게 되면 취업 전략과 관련된 수업 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파트가 1번, 2번, 3번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 전체 파트 중에 2번, 3번에 수업 분석이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좀 수업 분석을 잘해줬으면 좋겠다, 한 번쯤 제대로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반영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분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오늘 이 시간에 제대로 파악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강의로 조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 분석,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수엇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강점과 약점과 기회, 위협이라는 내용으로 해서 내용들을 배치해보고 생각해보는 거라고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수업 분석은 다들 들어보셨을 건데요.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수업 분석을 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문제를 좀 바꿔서 수업 분석을 제대로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제가 다른 친구들한테 같이 이제 팀 단위로 저에 대한 수업 분석을 할 때 의견을 조금 많이 받아봤거든요. 다른 친구들이랑. 그래서 했을 때, 수업 분석 제대로 해봤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해보기는 해봤지만, 아니면 들어보기는 들어봤지만, 제대로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 우리가 조금 수업 분석을 하시게 되면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걸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오늘 제대로 하기 위한 포인트부터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요. 체크 포인트 첫 번째, 두 번째 이어서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 구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 잘 구별하는데요? 라고 하지만 두 번째 체크 포인트인 2x2 믹스하기, 즉 크로스 수업 분석을 제대로 했는지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고려하시게 되면 수업 분석이 제대로 됐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잘 하실 수 있으면 나 수업 분석 잘한다 라고 자랑하셔도 된다는 말로 해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제시되어 있는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을 잘 구별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게 내부 요인이고 어떤 게 외부 요인인지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될 텐데요. 겸해서 2x2 믹스에 대한 화면도 조금 같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게 되면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을 구별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내부 요인 지금 반짝거리고 있죠? 그 다음에 외부 요인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부 요인, 외부 요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게 되면요. 내부 요인은 내 안에서 뭔가 문제나 나의 강점들을 찾는 것이라며 외부 요인은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나 이외의 곳에서 요인들을 찾는다, 이유를 찾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으로 일단 리스트를 쭉 만들고 난 다음에 이 리스트 중에서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의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부분도 있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꼼꼼하고 뭐 체계적이고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정리를 잘 못한다 뭐 이런 것들도 여기 부정적인 요인에 저의 개인적인 내용들을 좀 포괄하면 그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내부 요인은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누게 되면 강점과 기회, 약점과 위협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내부 요인을 리스트업 하시고 난 다음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판단하게 되면 강점, 부정적인 요인으로 나누게 되면 약점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계속 이어서 보게 되면 외부 요인 같은 경우에 리스트업 하시고 나서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으로 나눠서 각각 긍정적인 요인은 기회, 부정적인 요인은 위협으로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요. 체크 포인트 1번이라고 제일 제시가 첫 번째 되어 있는 이유처럼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에 해당하는 리스트를 잘 작성해 두는 것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서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 나와 관련된 거, 나와 관련되지 않고 외부에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를 앉아서 생각을 잘 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도움받을 수 있는 툴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찾아서 해본 결과 내부 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핵심 역량 분석이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내부 요인의 리스트를 만드실 수 있겠습니다. 외부 요인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PEST라는 분석 툴을 가지고 외부 요인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냥 앉아서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이렇게 찾는 것보다는 이런 툴들을 활용하시게 되면 조금 더 잘 나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왜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을 잘 구별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할 모습이 수합 분석의 모습이 크로스 수합 분석입니다. 크로스가 됐다는 거는 요인별로 크로스되는 지점에 해당하는 전략들을 각각 세워본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각각 요인들의 내용들이 잘 나누어져 있지 않고, 즉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이 잘 나누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크로스되어 있는 부분에 전략들을 세우게 되면 이게 짬뽕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내용들이 제대로 된 전략 수립이 될 수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체크 포인트로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을 구별해야 된다라는 것을 첫 번째 체크 포인트로 제시를 드린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내용들을 조금 가이드를 조금 잡아보았거든요. 일단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업 분석을 잘하기 위해서 전략 가이드라고 제가 적어뒀는데요. 첫 번째 전략 가이드는 핵심 역량 분석을 통해서 내부 요인, 즉 강점과 약점을 도출을 해볼 겁니다. 나중에 이어서 나오는 영상에 계속 이런 내용들을 언급할 거고요. 두 번째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PEST 분석이라는 툴을 통해 가지고 외부 요인, 즉 기회와 위협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이 잘 도출이 될 거고요. 그런 다음에 수업 분석, 즉 취업 전략과 관련된 수업 분석을 이어서 하시는 게 우리 전체적인 수업 분석과 관련된 준비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핵심 역량 분석, 내부 요인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도출해 보러 가시겠습니다. 자, 지금 내부 요인 도출을 위한 핵심 역량 분석 툴을 이제 소개를 드릴 텐데요. 내부 요인은 앞서 제가 소개해 드린 것처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강점과 약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앉아서 나의 강점과 약점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앉아서 나의 장점, 나의 약점 이런 것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도 조금 디테일하게 조금 직무와 연결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는 툴들을 지금 앞으로 제시를 해드릴 거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쯤 해봤던 내용들을 이제 여기에 연결을 좀 시키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당신의 핵심 역량은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던져뒀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핵심 역량 있으시죠? 그죠?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나의 그래도 이 최애 나의 가지고 있는 가장 최애 아이템이 무엇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당신의 핵심 역량은 무엇입니까? 라고 나와 있는 이 질문에는요. 반드시 빠지지 않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면 핵심 역량이란 단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색깔이 들어가 있죠? 이것처럼 핵심 역량은 직무 수행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 역량은 다른 데 쓰지 않고 일할 때 필요한 능력이라고 연결을 시키면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핵심 역량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직무와 떨어뜨릴 수가 없는데 아마 앞서 다른 강의들이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일할 때 필요한 능력들을 취합해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것들이 조금 앞으로 제시가 되겠지만 조금 빠뜨린 부분이 있거나 조금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뭐 캡처를 하시든 저장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핵심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제시된 것처럼 워크넷의 직업 선호도 검사, 뭐 L형, S형 이런 것들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워크넷은 다 아시죠? 워크넷 같은 경우는 다양한 심리 검사들을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워크넷에서 아무래도 국가 차원에서 그죠? 직업과 관련된 어떤 내용들을 총 포털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의 내용 중에 선택한 진단이라면 이런 내용들은 좀 신뢰도가 높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로 잘 전달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중간고사에 기업 분석과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학기제 강좌가 다른 학교에서는 특정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 학교에서는 제가 1순위로 중간고사에 제출하는 것이 직업선호도 검사 이 L형을 하시고 난 다음에 요약하는 내용이 중간고사로 제가 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워크넷에 가시게 되면 직업선호도 검사 L형, S형 선택해서 하실 수 있는데 L형과 S형의 차이점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L형은 롱형이고요. S는 쇼트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L형, S형 중에 그래도 조금 시간을 덜 투자하기 위해서 S형 선택해야지 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는 내부 요인, 특히 성격이라든지 뭐 흥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괄적으로 같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유형은 L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업선호도 검사 L형에는요, 자기의 직업 흥미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이 되지만 생활사 검사라고 해서 내가 성실한지 다른 거에 흥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L형의 문항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L형, S형 시간 차이가 뭐 5분, 10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안해서 L형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L형을 하시고 난 결과 저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뭐 저는 L형 직업선호도 검사를 레포트 낼 때 또는 뭐 몇 회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최근에 한 걸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데요. 이 검사 결과를 보시게 되면 어느 쪽에 나의 그 흥미, 그죠? 그래프가 치우쳐져 있는지, 흥미 그래프 자체의 크기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흥미의 선호도, 그죠? 내가 어떤 것들을 좀 좋아하는지, 어떤 일을 하면 좀 즐겁게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예측해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요. 지금 생활사 검사라고 해서 나의 성실도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된 내용들도 집계가 되어 있고요. 이거 말고도 더 많은 진단 결과들을 우리가 쉽게 다운로드 받거나 출력하셔서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오른쪽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오른쪽에는 나의 유형에 대한 설명들이 잘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키워드들이 많습니다. 피해야 될 부분, 고려해야 될 부분, 살려야 될 부분 뭐 이런 것들로 조금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나의 유형, 그죠? 가장 높은 점수에 해당하는 유형 2가지 코드에 대한 내용을 취합해서 여러분들의 내부 요인을 분석하는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제시되어 있는 거는 뭐니 해도 직무와 관련돼서는 NCS가 되겠습니다. NCS 너무 많이 들어서 귀가 따갑겠지만 그래도 꼭 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력 개발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경력 개발이라 나와 있는 부분을 잘 클릭해서 활용하시게 되면 모든 직급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다 취합되어서 300페이지, 400페이지 되어 있는 것들을 축약해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내 것만 볼 수 있고 신입사원에 해당하는 내용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나와 있는 NCS의 24개 카테고리 내용들에 나에 해당하는 직무가 100% 매칭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포인트를 가질 수 있는 거는 우리 공무원들 시험 칠 때, 그죠? 공기업 시험 칠 때는 NCS를 무조건 활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공기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공지사항에 나와 있는 직무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NCS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찾아서 가장 유사한 것들을 찾아서 활용하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에 대한 정보 100% 매칭되는 건 아니어도 연결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직업훈련과 관련된 내용, 그렇죠. 여러분들과 취업시장에서 이렇게 취업 관련된 교육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요. 가장 비슷한 카테고리를 찾아보니까 직업교육이었습니다. 그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교육, 자연, 사회과학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직업교육에 직업교육 세 분류까지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난 다음에 아래쪽에 보게 되면 경력 지도라고 나와 있는 게 조금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레벨인 세 번째 수준에 나와 있는 경력 지도 실무자라 나와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할 수 있고 클릭을 했다는 건 내가 첫 번째로 발을 들일 수 있다라고 해석하실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클릭을 해서 오른쪽 위에 윗부분에 나와 있는 직무기술서라든지 아니면 자가진단 도구라든지 아니면 제가 선호하는 체크리스트라는 것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직업기초 능력과 직무수행 능력이라 하는 내용들을 한 문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만 보면 끝나면 되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한 페이지의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에 조금 다른 맥락으로 하나의 개념을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솔루션에서 하드 스킬, 소프트 스킬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은 앞서 소개드린 NCS의 직업기초 능력과 직무수행 능력이랑 조금 연결을 시키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어디에 매칭시킬 수 있을까요? 하드 스킬은 아래쪽에 설명이 나와 있는 것처럼 업무 수행을 비롯해서 직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문성과 관련된 부분이겠죠? 소프트 스킬 같은 경우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한 속성이라든지 성격의 특징, 그 다음에 의사소통 역량 뭐 이런 것들이 소프트 스킬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전문적인 영역을 다루기 전에 갖춰야 되는 어떤 소양적인 부분이 소프트 스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하드 스킬, 소프트 스킬. 각각 그죠? 하드 스킬은 직무 수행 능력이라는 거와 매칭을 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소프트 스킬 같은 경우는 직업 기초 능력과 연결을 시키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될 거는 하드 스킬이 중요할까요? 소프트 스킬이 중요할까요? 그죠? 일단 두 개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점점 바뀌는 세상에서는 전문적인 영역은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툴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소프트 스킬과 관련된 부분들은 잘 갖추고 있어야지 하드 스킬과 관련된 부분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각광받는 스킬, 각광받는 능력은 소프트 스킬이면서 거기에 똑같이 연결시킬 수 있는 직업기초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 스킬, 직업기초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 제가 소개해드린 이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입사원으로서 갖출 수 있는 게 전문성은 극히 실무에 적용하기에 부적합한 정도의 레벨이죠. 그죠? 그죠? 전문성을 아무리 학교에서 열심히 배운다 하더라도 현장에 가게 되면 다시 공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소프트 스킬과 관련된 내용들을 잘 가다듬는 것이 여러분들이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내부 요인 분석을 하실 때 소프트 스킬 또는 직업 기초 능력과 관련된 내용을 좀 잘 정리하시고 풀어서 조금 자기의 성격의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조금 잘 나눠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더 중요한 부분을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 직업기초 능력 10개 모듈이 되겠습니다. 국가직무능력 표준에 나와 있는 10개의 이 모듈은요, 직업을 수행하는 데 기초적인 능력입니다. 동의하시지 않겠지만 수리 능력도 기본적인 소프트 스킬, 직업 기초 능력에 해당합니다. 일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간단한 계산, 그죠? 간단한 수치 예산, 예상 이런 것들도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기술 능력, 그죠? IT 능력 이런 것들도 다 기본적으로 국가 직무 능력 표준에 직업 기초 능력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일할 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잘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NCS 사이트에 조금 더 머무르셔서 정보를 찾아보신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직무 수행 능력도 조금 더 찾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지금 여기는 총무와 관련된 내용들이 조사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해나가는 직무 것도 찾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작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제시하는 방법은요. 지금 화면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그죠? 최근에 우리 텔레비전에서 놀면 뭐하니라는 프로그램에 싹쓸이 그 팀이 구성될 때 MBTI 성격 유형 검사를 했던 게 좀 이슈가 됐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MBTI 성격 유형 검사를 했었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었고 거기에 할 때마다 조금 이슈가 많이 됐었던 진단이 되겠습니다. 자, MBTI는요, 성격을 판단해 주는 겁니다. 한 5년 정도 전에는요, MBTI라는 이 성격 유형 검사가 학교에서 취업 준비할 때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 또 레포트를 하거나 이런 데도 활용했었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MBTI는 성격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조금은 직업의 어떤 흥미라든지 선호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과 좀 거리가 조금 있다라는 판단에 점점 MBTI보다는 다른 쪽에 눈을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직업을 선택하거나 취업을 준비할 때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되는 거는
MBTI가 직업을 선택하거나 취업을 준비할 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판단하기 이전에 뭐든지 도움이 된다고 좀 생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석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갈 것인지 말 것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겠지만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MBTI 성격 유형 검사도 여러분들 취업 준비하는데 나를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보다 무조건 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는 어떤 것들이 또 직업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일단 앞서 소개드린 것처럼 직업 선호도 검사, 그죠? 워크넷 사이트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진단들이 실제 직무를 수행하거나 취업을 준비할 때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 제시되고 있는 거는 프레디저 카드를 이용해서 진단하는 것이 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죠? 보시는 것처럼 자료나 사물, 사람, 사고와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것들을 좀 더 선호하고 좀 흥미를 있어 하는지 또는 나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프레디저 카드를 가지고 나의 강점이라든지 흥미를 진단하게 되는데요. 이런 내용들도 실제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 실제 전직이나 이직하는 분들은 이 프레디저 카드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꼭 카드가 아니어도 인터넷에 보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프레디저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또 특별히 뭔가 선택을 하거나 찾아보거나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제가 한 가지 제시를 했는데 우리 청취풀 카페 여러분들 다 가입되어 있으시죠? 그죠? 거기에 전체 공지에 보시게 되면 지금 오른쪽 부분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문서가 하나 올려져 있습니다. 다 보시면 어떤 것들이 지금 적혀 있죠? 성격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성격에 관련된 단어들, 나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지? 라고 그냥 앉아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나와 있는 텍스트들 중에서 내가 어떤 성격인지를 체크를 해보면서 나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성격과 관련된 키워드가 지금 카페에 올려져 있으니까 그 내용을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 또한 제가 해봤습니다. 그죠? 프레디저 카드로 제가 저를 진단해 본 결과, 그죠? 그 상황에 맞춰서 해본 결과,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는 자료와 사람에 조금 많이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제가 했긴 하지만 자료에 대한 부분, 사람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아서 이거를 같이 컨비네이션해서 뭔가 설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많고요. 오른쪽 부분에는 실제 여러분들이 진단하시면 좋겠다고 카페에 올려져 있는 내용을 실제 저도 해봤습니다. 체크하다 보니까 좀 중복되는 단어들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조금 예쁘게, 그죠? 귀엽게 좀 봐주시고요. 일단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나의 내부 요인을 분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요인을 분석할 때, 그죠? 핵심 역량 분석이란 걸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결과 앞에 나와 있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법, 워크넷을 활용하는 방법, NCS 사이트를 활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성격을 진단할 수 있는 표를 활용하는 방법,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저도 핵심 역량 분석이란 걸 해봤어요. 그죠? 해보니까 이런 표를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직업기초 능력, 직무수행 능력과 관련된 부분 일단 취합을 했었고요. 그죠? 여기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으면 좋고, 그죠? 불충분이라는 건 안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로 해서 제가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으로 조금 나눠봤고요. 성격과 관련된 부분은 앞서 보셨던 성격에 관련된 키워드들, 그죠? 표들 있죠. 그죠? 단어들을 체크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긍정적이다 판단되는 거, 부정적이다라고 판단되는 거를 나눠서 배치를 해봤습니다. 자, 기타라고 나와 있는 부분, 또 스페이라 나와 있는 부분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앞서 나왔던 진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NCS 사이트라든지, 체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다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외부적으로 좀 자랑할 만한 어떤 스펙과 관련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경험과 관련된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죠? 불충분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또 밑에 기타라는 항목에다가 표시를 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업 분석을 하고 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본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핵심 역량 분석까지 조금 해보셨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어서 해야 되는 거는 외부 요인 분석을 위한 PST 분석과 관련된 내용을 이어서 하시겠습니다.